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방송은 요즘이 아니지 늘 핫한 언론인이자 특종의 사나이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10여 년간 이명박의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 전 세계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그 지난주 해외에 계셨었는데 네. 무사히 취재는 잘하고 왔습니다. 성과를 올렸나요? 네. 아, 다행이네. 네, 조만간. 주진우 기자 그때 내전화로 국제전화 했잖아요. 네. 근데 전화 요금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나오죠. 둘 다 나와. 아,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저한테 나오죠. 반반 나오는데 네. 그냥 정 의원님은 국내 통화료가 나오고 아, 나는 네. 그냥 그렇죠 나오고 정말 다행이네. 주 기자님은 해외 통화료가 나오고 주 기자님이 더 많이 드는 거야. 훨씬 많이. 빵 좀 드시고. 출연료를 많이 들이세요.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 일단은 정치 알바 처음 나오셨어요. 정치 알바는 처음이에요. 제가 이 작가님 EJ에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치 알바는 처음이에요. 소리 없는 강자. 네, 정치 알바. 사실은 그 정치 알바 전에 검찰 알바는 제가 좀 나가볼 만한 그런 아, 전문 진짜? 분야가 있어서 근데 안 제가 불렀어, 우리가. 네, 한번 가야 되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은근히 기대하셨군요. 어느 기대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손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끝났대. 어느 부분에 나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저기 주기자의 사법 칼극이라고. 그렇지. 네, 제가 100회 이상 소송을 당해서 그래서 피의자 그러니까 검찰 반대편 입장에서 이 재판과 그 검찰 수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책을 써가지고 제가 조금 경험이 있죠. 네. 교도소에서 베스트셀러 항상 1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도소에서 편지가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사법부 현실을 그대로 꿰뚫었다 했는데 그 책에서 아마 그 재벌 회장들 1심에서 5년 주는 거 네, 그 얘기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딱 이재용이 1심에서 5년 받았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데 7년 정도 만약에 이재용이 받았다면 그것도 법정 거의 최저형인데 받았다면 국민들이 이 지금처럼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법부가 끝까지 삼성을 지키려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 악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는 거를 느끼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5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결문 천천히 뜯어보면 2심에 가서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마법을 지금껏 법 쪽에서는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5년 그 이재용의 5년 판결도 나쁘지 않다고 자, 근데 우리가 네. 2심에서 더 이제 올려치기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은 이제 판도라가에서도 엄청 떠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220억은 이제 무죄됐고 그건 뭐 따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78억을 뇌물공여해서 횡령을 해서 국외 재산 도피했잖아요. 근데 37억과 42억 덩어리가 이게 50억이 안 되게 맞는 거잖아. 그랬으면 10년 이하는 때릴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약한 골이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그보다 더 큰 게 판사들이 영향을 받는 게 누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없어요? 네. 자, 보는데 오직 하나 신경 쓰는 게 여론을 신경 써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1심 재판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장충기 문자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에도 삼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시사인 통해서 공개되나요? 오늘 공개하나요? 아니 오늘 아니고 안 되지. 2심 지금 가까워. 오늘 맛배기만 있잖아. 좀 보여줘. 맛배기. 맛배기만 보여줘. 아니 2심 이제 판결이 어떤 내용이다. 나는 그 문자에서 그 골라서 일부 1탄만 빼내느라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 네네. 거기서 2탄, 3탄까지 가면 아마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는데 예. 그게 근데 아마 주 기자한테 지금 손님한테는 제가 잘해야죠. 제일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이 작가 그 질문 있어요? 뭐요? 책 몇 권 팔렸는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빨리 질문해 주세요. 이명박 추격기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기 많은 사랑 때문에 2주 만에 1등 됐잖아요. 예, 전체 bestsel러. 일등. 일이 제가 브리핑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는 본인 일은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현재 스코어. 현재 4만 권이 출고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1만 권을 더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고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라딘 종합 베스트 1위.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교보문고인데요. 이번 주간 집계로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바람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전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어야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 자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10만 부를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금을 개인 돈으로 가요? 책 팔아서 가요? 회사는 뭐예요 그럼? 본인 회사도 아니면서? 제가 가끔 청구할 때는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제가 청구를 하는데 기사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제 돈으로 그냥 갔다 옵니다. 뭐 너무 많이 가서 그렇구나. 네, 10번 가면 한 번 정도 청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 기자님은 시사에서 타치는 전혀 안 하겠네요. 출근하든 퇴근하든 뭐 이런 거 없네요. 아니요, 그래도 저 눈치 보죠. 후배들 눈치 봐야죠. 근데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국제 전화했을 때 어딘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밝혀도 되죠? 그때는 호주에 있었습니다. 호주. 호주. 네. 호주. 그러면 1년에 몇 개국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횟수. 이게 또 뭐 제가 여권 스탬프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찍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80% 정도는 이명박, 한 10%는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을 위해서 스위스에 한 13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도 하나 있어요. 네. 그 주기자 가시는데 안민석 의원 따라가는 거예요? 안민석 가는데 주기자가 따라가는 아우, 거예요? 나 안민석 의원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사실. 자기가 어디 뭐 한다고. 세계에도 한 줄 나왔잖아.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안민석 의원님 훌륭하세요. 근데 그 부끄러워서 그렇지. 최순실 때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때 스위스랑 독일이랑 좀? 사실은 저는 최순실 정윤회를 쫓고 있었어요. 정윤회와 린다김 그 무기 거래를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무기 로비스트를 쫓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박창일 신부님이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정윤회 딸 메달을 따게 해주라고 지금 움직였단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또 안민석 의원한테 하셨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은 초반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감을 못 잡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 이게 몇 년도예요? 그게 한 3, 4년 됐나요? 2014년. 그때 3, 4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차분차분 해야 된다. 이게 최순실이고 정윤회고 그다음에 박근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물이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료를 모아주면 그날 가가지고 터뜨리고. 흔들고요. 그 다음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역풍이 막 돌죠. 그리고 또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A, C, F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역풍이 좀 있었죠. 그때 많이 터지셨는데 근데 어찌 됐건 그런 그래도 안민석 의원은 노력한 거야. 많이 노력했죠. 딴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거의 죽자 살아났더라고. 아유 죽다 살다 안 했는데. 박사모 사람들한테 막 욕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조용히 갔는데 그렇게 와주면 땡큐죠. 네. 미국 경찰에 가서 구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사진도 찍고. 안민석 개새끼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럼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안민석 의원. 고생하셨어요. 얘기거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근데 궁금한 건 두 번째는 그러면 최순실 때문에 그걸 따라다녔는데 주 기자님은 계속 이명박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안민석 의원이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길이 나서 같이 아니 다니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비자금에 대해서 해외에 떠돌고 있는 큰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있는데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MB의 비자금을 계속 쫓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돈으로 보이는 그 자금이 보이거나 그런 그 흔적이 보이면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데 스위스 독일 기반은 박근혜 최순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는 박근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걸쳐서 3번, 4번 이렇게 같이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갈 때보다 의원님하고 같이 가면 관내 협조를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 아니야 혹시? 누구요? 관의 방해를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사실 관의 방해보다는 안민석의 방해가 가장 커요. 네. 이분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년 같아. 그래서 그래서 지난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이 사태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예. 또 안에서는 요새는 같이 안 다니시죠? 너 가끔 봬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요새는 안민석 의원은 지방에 자기 북 콘서트를 막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네, 그 책으로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오려나? 끝나지 않는 전쟁인가 그래. 책 제목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북 콘서트예요. 이분 그래서 아니 근데 끝나지 않는 있잖아 전쟁에 대해서 진짜 끝나지 않는 홍보를 하고 있더구만. 아니 그래서 본인께서 흥행이 잘 되나, 근데? 본인 혼자 흥행 상관없어요. 마이크 잡고 그냥 떠들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게스트로 불러도 마이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다. 아니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추워주고 그래야 그렇지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할 자리가 아니고 재밌다. 네. 주 기자 모시고 MB 얘기할 자리니까 네. 안민석 의원 얘기 거기까지 좀 하고 우리 강호도 가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나? 2007년도에 네.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2년부터 서울시장 때부터 가장 유력한 정치 대권 후보였고요. 그리고 새누리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는 2002년이 지나서 한 2005년쯤부터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로 올라올 쯤에. 네. 그리고는 BBK 사건, 에리카 김을 만나면서 제가 이명박 교회에 입문하게 됩니다. 에리카 김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이게 에리카 김이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제 네, 접촉한 네. 겁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때 2007년 대선 때 저는 삼성 비자금 사건,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 때문에 제가 그때 김용철 변호사하고 몇 달을 거의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 삼성은 굉장히 저한테 큰 숙제여서 기자들이 삼성만 나오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얘기를 안 하고 기사를 안 언론도 다 쓰려고 도망가요. 그래요. 네,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충기 문건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 보면, 그리고 그 문건에서 보듯 언론이 삼성의 하부 조직이었고 권력 집단들 검찰이나 법원도 삼성의 하부 다 하부 조직이었기 조직이죠. 때문에 예. 그때 저는 삼성에 대한 진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BBK가 너무 굴러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언론인들도 그렇고 검찰도 피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BBK가 설명이 안 된다. 네가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에리카 김한테 넘어갔었죠. LA에 넘어가서 만났는데 그때 수십 명의 기자들, 특파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안 만나고 있다가 제가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다시 만나자고 하고, 두 번째 만날 때부터는 다른 기자들 안 만나고 저만 만나고. 그러면서 바로 누나라고 불렀지. 누나라고는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어? 네. 누님. 이제 아주 어렵고 이제 크게 이제 검찰하고 싸우기 시작해. BBK 메모를 써서 검찰하고 굉장히 대립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부터 이제 누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아무나 이렇게 누나 부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낙곰새도 했었었는데 네.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에리카 김이 다른 기자를 안 만나고 나만, 그러니까 주진이만 만난 이유는 뭘까요? 좀 불쌍해 보이잖아. 비행기 싹 내고 여기까지 믿을 수 있는 왔는데. 유일한 기자였지 무슨 아니, 말로는. 좀 불쌍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눌하고. 그 주진우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만난 거지 무슨. 아니,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무명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있었지. 그때도, 주진우. 아니, 스타일. 그때도 괜찮았는데. 아유, 진짜. 뭐. 그때는 고재열이 더 낫어. 예? 고재열.
기사 그 큰 기사 쓰고 그런 쪽에서는 제가 괜찮았고 그때는 고재열은 유명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유명세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그러니까 봐요. 주기자 이렇게 보면 좀 네. 이렇게 안 돼 보이잖아. 짠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좀 무장해제를 시켜. 근데 그 기자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동형 이런 기자는 스쳐 지나가거든. 근데 주진우 기자는 하여튼 주진우로 시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 주진우 이름은 교수님도 영화배우 주진형도 주진우 멋있잖아요. 영화배우 이름 이름이 같아. 한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앞에도 우고 뒤도 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야 이름이. 아 그래요? 주진우. 저는 근데 연음도 리에정도 잘 되고. 아니 그냥 연음이 이렇게 지읒지읒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흘러요. 그래서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진우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조진우, 주진우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주기자라고 하니까 아 성이 주시어서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 처음 다닐 때마다 주기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여요? 그랬어요. 뭘 죽여요? 그럼 항상 저는 소기자나 안기자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이러고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그 저거야, 그러니까는 글로 말로 하면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전달력에서 근데 글로 썼을 때는 아주 압도적이에요. 주진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에리카 기를 만나면서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 저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명박이 에리카 김하고 특별한 관계였어요. 관계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본인이 한 단어. 그런데, 근데 그 관계였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으면 그렇게 매몰차게 틀어지더라도,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놓고 누구를 하나, 그 동생을 거의 뭐, 동생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 돈 앞에서는 뭐 사랑도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딱 보면 BBK라는 게 거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고 사기를 친 사건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기를 치고 그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아 이분은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죠. 아까 삼성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또 숙제였다 그랬는데 장충기 문자는 다른 언론이 왜 보도 안 하는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이번에 그 다스 140억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왜 그러냐면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다 나서서 개인의 빚을 그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기사라고 다 있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저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뭐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기자 심정을 네.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초선 때 문광희 때 삼성 X8 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터뜨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 한 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 실명으로까지 다 읽읍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 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 권력도 없는데 왜 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 보수나 그 권력자들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도모하고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걸림돌이군요, 걸림돌이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저기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그 시주시라고만 썼지. 딴 데다 돈을 쌓지 않았잖아요.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그 경제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부장들은 양승태의 똘마니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얘기를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이제 꼴통이요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네. 제일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인들이에요. 네 그렇기도 해요. 네. 지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이렇게 외면한대요. 얘기하고 대화다 주진우랑 뚝 끊어진대. JTBC에서도 안 나왔나? JTBC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이승환 형이 뮤직비디오를 정치부에서 틀어줬어요. 네, 돈의 신이라고 책 나온다고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걸 한 2번 하면서 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정도지.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른 기자들이 주진우에 대한 질투. 아, 쟤 또 특종했어? 아니야, 뭐야? 뭐 질투 이런 거. 갖고는 안 열등감? 그래. 열등감. 근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이유를 짐작할 수야 있죠. 그런데 삼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비슷하게 비슷한데 느껴져요. 다른 비슷하게. 몸체예요? 비슷한데, 연관이 많이 돼 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들고 나왔을 때, 나오면 두들겨 맞는. 저는 너는 이런 것 같아요. 보복하는 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치부를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박근혜만 알고 있었겠냐고. 다른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런 이제 비밀사항이나 치부들을 그 약점들을 다 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안 먹고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원외교든 뭐든 몇 가지 포스코, 특별히 포스코는 박근혜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박태준이 세웠다고 무슨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코 비리를 들으려고 갔는데 이상득이 뭘 먹었다 이렇게 박영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한 명씩 걸려 있어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 스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140억 관련해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 공개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김재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수상해요. 그 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LA 총영사였다고 하는데 네. 왜 외교관이 그 다스라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김재수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다스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관련된 재판을 할 때 미국 측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그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외교에 전혀 무슨 문외한이었는데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그 영주권을 비서구만.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총영사 그 일 봐달라 이거지. 계속. 총영사 과정에서 BBK 일 다스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전담 그렇게 요원이었네. 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언론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사람이 LA 총영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본다는 것을 그 특파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 140억을 누구지? 김경준한테 네.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동결된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것을 네. 국가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 공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140억 그 개인 기업에 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명박의 기업이죠. 다스는 개인 기업에 개인 채무 개인 채권- 기업을 사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그 도와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다 나선 그런 사건이죠. 제가 그 시사인 기사를 읽었어요. 네. 제가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읽었는데 거기 좀 뉘앙스가 좀 해석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당시에 결국은 그 동결된 거를 풀어야 돈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풀기 위해서 한국에서 청와대가 노력을 했다. 네. 또 그 중에 그래서 딜을 했는데 또 FTA 관련된 부분이다.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뉘앙스 있죠. 근데 이게 동결을 했다가 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김경준은 스위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막아놨잖아. 네. 그걸 이제 푸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미국 법원이 막으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러다가 이걸 푸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아까 김재수가 노력하고 저기 외교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난리를 친대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다가 그 풀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직접 풀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돈 찾으러? 골프 치면서 했나? 그거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스에서 이 140억을 담당했던 그 직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공권력이 한 거지.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MB 쪽에서 이명박은 다스는 내 회사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하지 안 했죠. 아,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했구나. 이제 주 기자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많은 비리들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지만 이번 140억 건은 그냥 빼박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제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청와대와 검찰과 그다음에 그 외교부 김재수의 문건이라고 제가 그걸 공개했어요. 근데 사람도 공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를 검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검찰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다스와 BBK 문제는 이미 옛날 얘기고 검찰과 특검에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 죽은 씨앗이 이 140억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140억에서 MB는 포토라인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다들. 네. 그런데 1년 뒤에 엉뚱하게 그게 터진 거예요. 주 기자께 2대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그게. 퀴즈를 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것 MB가 같아. 네. 140억 요 다스. 네. 요걸로 검찰에 먼저 쓸까요? 아니면 국정원 적폐 청산 그걸로 먼저 쓸까요?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그 MB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런 보고서지 그렇지. MB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이 MB가 나오려면 증거가 어떻게 해야 없지. 되냐면 원세훈을 잡아야 돼요. 네. 원세훈의 특수활동비나 원세훈이 전횡을 저지른 걸 잡아서 원세훈을 강하게 푸시하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물지 않으면 국정원에서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정원 아니 퀴즈에 답만 하세요. 적폐 청산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밀하게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뭐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140억이 MB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요 140억 건에 관한 거는 주진우 기자의 책 이명박 추기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구입해서 봐주시기로 책을 하고요. 써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신 거죠? 책은 제가 이명박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의 정치가, 이명박이 부르짖는 국가는 자기 사익을,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사기 행위에 불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돈 얘기만 나오면 쫓아가서 비자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내용을 얘기를 썼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의 돈을 쫓아다닌 얘기를 썼고 140억은 기사로서 이제 이거는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도 그렇고 아까 책이 1위인데 기자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자의 주기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안 다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3군데에서 취소됐어요.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3군데 취소됐고 사인회 취소당하고. 사인회도 취소됐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매체하고. 그게 시내 21입니다. 시내 21. 네. 어떤 언론 김성훈 기자하고 했어요? 그런가요? 자, 근데 주기자 있잖아.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불만이 있어. 네. 제가 푸른숲 출판사 홍보대사 겸 주진우 홍보대사인 거 그거 알아요? 알죠.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한테 상의하지 왜 나한테 상의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상의한대. 네. 그래서 내가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네. 그리고 숨은 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추격기 저수지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손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제목은 어때요? 제목이 너무 세서. 세면 사람이 센데 세게 해야지. 그럼요. 셀 때 세게 하는 거지. 아니, 제목이. 아니 직접적으로 숨은 돈을 찾아라 이러는 게 더 그냥 더 낫지 않았어? 근데 그거보다 나는 그 140억을 찾아냈을 때 정말 이젠 잡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걸 한 석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했는데 이제 잠을 됐다 잘 못 싶어.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석 달 기다리다 터트린 거야? 네. 예.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 약간 흥분하기도 하고 떨렸어.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됐다. 중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명박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제가 책도 내고 노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게 이제 140억과 이제 이명박의 돈에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에는 인선도 안 되고 검찰도 안 짜지고 이렇게 조직도 안 짜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제가 이명박으로 이렇게 가면 포커스가 흐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두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한다고 이렇게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주먹을 날렸는데 맞고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오세요. 그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해외 출장 예.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해외 출장보다도 이 안에서 이걸 누가 다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나 이런 데가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 조사를 시작하면 좀 되는 거잖아. 지켜봅시다. 그래서 진행이 좀 따라주시고요. 여기 나왔잖아 정치 알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명박 그 추격기 죄송합니다. 140억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검찰들이 그때 검찰들이 MB 건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네. BBK 면제부 주고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 검찰들은 추격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잘 요즘?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제가 그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메모를 써서 그 BBK 검사 10명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원고 피고 관계인데 그래요? 그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은 잘 나가고 박근혜 이어졌습니까? 정권에서도 잘 나갔어요. 특수 일부와 그때 뭐 하여튼 분이 김홍일 검사 아니었어요? 김홍일이 차장이었고 대장이었고 그 밑에 최재경, 그 밑에 김기동, 그다음에 다 김우곤. 유명한 이름들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양수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민정수석까지 했으니. 네,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끝까지 김기동 검사가 지금 뭐 어디로 갔더라? 뭐 검사장인데 약간 한직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BBK를 마무리했다는 에리카 김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마무리했던 이동열 검사는 그땐 특수 일부장이었는데 지금도 승진했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항상 지켜보시기 보면, 바랍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청와대에서 우병우 따까리 했던 주진우 검사가 있어요. 동명이. 주진우 검사. 그 사람은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도 어디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어디가 있어요? 김기동 아직 잘 있습니다. 그럼 옷 벗은 검사는 없어요? 그 중에서? 옷 벗은 검사도 있는데 대부분 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로펌에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렇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나가셨죠. 인천지검장 하시다가 가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박근혜한테 가서 민정수석을 조금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주진우 기자의 MB 추격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광고 보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진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추격기 책에 보면 다스 140억뿐만이 아니고 저수지라고 표현된 MB의 비자금을 추격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왜 저수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돈이 네. 너무 많아서 저수지만큼? 저수지만큼 많아요. 그리고 돈이 저 시냇물과 강물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깊이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주 기자가 깊이를 모르는데 네.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추정하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네. 한 사람은 몇 조 원대고요. 한 사람이 10몇 조라고 얘기해요. 가까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그리고 그 저수지를 본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수조에서 수십조까지면 나 같으면 140억 그거 뭐 돈도 아닌데 포기하지 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못 모아요. 아, 그런 거요? 그렇죠. 이 140억을 얻기 위해서 이명박이 노력한 이 결과는 진짜 눈물겹습니다. 그 책에 잠깐 다루는데 이명박 추격기의 맨 앞부분에 돈에 대한 꼼꼼함 그 중국집이나 그다음에 아들 찾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돈을 반띵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보면 그 이명박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철학은 그냥 돈이고요. 그 돈이면 다 차장아들 반띵은 그 혼외자 이야기 있죠?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혼외자는 또 언제 있었던 혼외자예요? 그 언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권 초기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 되고 2년 차 때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세종로 일가 원고 이렇게 여자를 원고 좋아하는구나.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저기 압구정 여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 기자. 네. 그 MB 추격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주 기자한테 많이 협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굴도만 줄 썼어? 아니요 그 몇 가지를 썼던 누나 이렇게 따라다닌 거야?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아무나 누나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어. 사실. 그 책에 보면 뭔가 그 뭐랄까 그 정보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끝내 입을 닫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 가능성 있는 제보자 있어요? 아니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거기 가능성이 있어요. 예, 거의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얘기해서 이 누설한 사람이 자기라고 알려졌을 경우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다던가 위태롭다던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용기를 낸 거 아니야. 용기를 냈죠. 주 기자를 만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큰 용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저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게 어떤 메르스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얘기할 수 없었고 다 증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그 저를 만나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분이 네. 녹취록이라거나 무슨 서류나 이걸 주지 않았지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심증을 갖고 근데 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네. 꽤 맞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제보자는 저기 비자금 계좌를 열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그 계좌를 여러분만- 안 가르쳐 주는구나. 네. 근데. 계좌 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자였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될 그런 네. 그 선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니 말씀하세요. 그 위협을 받은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저요?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걱정이 돼서. 아니 저 위협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네. 그 조카 네. 이상득 씨의 아들을 네. 취재하고 있었을 아. 텐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네.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네. 그때 저한테 미행이 붙고 그다음에 덤프 트럭이 달려들기 어휴, 시작했는데 어디서? 저희 집 근처에서 집 근처만 오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피워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같은 차가요. 같은 차인지는 모르는데 덤프 트럭은 덤프 트럭. 맞았어요. 같은 차가. 그래서 처음 좀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가든 그냥 우연히 그런 덤프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뭐 뒷골이 서늘하죠. 그냥 겁만 주는 거군요. 그냥. 노숙인도 아니야. 그랬다잖아. 기회가 되면 차로. 미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혼자 운전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겁이 많구나. 네. 제가 겁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친구 유승환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위협이 온 건 없고. 가족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어떤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V자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뭐 우연일 거야. 그렇죠. 우연일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며칠 후였으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뒷골은 계속 서늘하는 거지. 그렇죠. 뭐. 그리고 뭐 제가 광주 강연 갔을 때 제가 타고 간 차가 뭐 공기총인지 그냥 어떤 총인지 총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집 앞에 미행하고 감시하는 애들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서 있어서 주 기자 그러니까 김호준 총수랑 같이 다녀. 아이 싫어요. 김호준 총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김어준은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 사람. 아, 더럽나? 아우 안 돼요. 그 사람 도움도 안 되고 배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김용민이랑 다니든가. 김용민은 그렇게 먹고 자느라고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걔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나? 아, 뭐, 저랑 다녀. 네? 그래, 뭐, 그래서 내가 집에 못 보호해줄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남이 안 건드리는 뉴스들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무서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명박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이명박 주변에서는 왜 사람 많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요. 많은 사기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범자들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마돼요.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공범자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공범자가 다 일을 잘못한 걸로 뒤집어 쓰죠. 그렇죠. 뒤집어 쓰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되는 네, 거야.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뭐, 이 덤프트럭 달려드는 거는 예전에 DJ도 그렇게 위장 교통사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승환 씨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네. 좀 차를 사주려고 했었죠. 사주려. 튼튼한 차. 그 아까 말했던 유승환한테 그렇게 찝차. 유승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승환은 같이 친한 친구니까 그 형이 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아에 아주 조금 거의 똥차 같은 차를 3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자꾸 밥 먹고 이렇게
차 파는 자동차 대리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찝차 있잖아요. 네, 튼튼한 찝차 거. 중에 이렇게 제일 무식하게 생긴 네. 탱크 같이 생긴 거를 적어왔더니 계속 그런 류. 얼른 고마워 형 하고 해서 얼른 받지 그랬어. 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왜? 제가, 예? 야, 여기- 누나가 사줄게 그럼. 아, 그래서 한 사흘을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그래서 아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이승환 형이 타던 차를 제 차하고 바꿔갔어요. 바꿔가면서 그냥 바꿔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래서 그래서 바꿨어요. 바꾼 게? 바꾸어서 지금 그냥 기사들 중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찝차? 아니요. 저기 뭐 그냥 세단 차 타. 외제차인데 이승환 죄송합니다. 멋있다. 그러면 그게 뭐 죄송해요, 그게. 아니 나 근데 이승환하고 우리 한번 만나요. 이승환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자꾸 이수만처럼 들려가지고. 이승환. 예. 아니, 이승환을 근데 내가 뭐 만나고 원래 싶겠어. 이 형이 제가 책을 내면 멋있어 이승환. 콘서트를 열어줬거든요. 콘서트를 열어주고 콘서트 수익을 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멋있다. 소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열어주는 거야. 이 인간. 노래를 만들어줬잖아. 노래를 만들어줬죠. 그럼 뭐 이승환 멋있다. 멋있죠. 근데 이 인간이 콘서트를 안 열어줘가지고 그 만나게 해줄 거야 아닐 거야. 아유 뭐 오셔야죠. 그 이승환 씨 이번에 그 노래 도내신 네. 거기 뮤비에 그 주기자가 MB로 등장한다면서요? 네네 어쩔 수 없이. 똑같아. 똑같아요.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탈모 그렇진 않은데 특수분장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이걸 했는데 이명박은 더 대머리여야 되는데 조금만 대머리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아유 그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탈모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수술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벗겨졌어요 지금? 아니 그 옛날에 완전 대머리였는데 좀 심어가지고 조금 보이는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은 거의 그 생착률이 50%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 모발 이식 수술 초창기 초기군요, 초기. 굉장히 미용에 신경 쓰는 분이세요. 그 미용 얘기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남에 보톡스의 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의 보신이네요. 보톡스를 모든 의사들한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강남으로 이 누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온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나경원 의원 나갔던 닥터 킴스. 그 사람 닥터 내과 킴. 의사예요. 그 사람이 그 저기 이명박 대통령 얼굴 너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거기 이제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것 같지 않게 조금씩 해서 늘 팽팽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중에 나올 때하고 보세요. 예, 얼굴 저기 굉장히 잘해. 그분은 관리를. 그분은 청와대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과 김윤옥을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고 매주 들어간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닥터 킴? 예, 전 제가 가서 취재했어요. 아 그럼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나경원 피부과 그 지금 예, 했죠. 맞아 그거 했었구나. 그때 찾아. 주기자도 몇 대쯤 맞지 그래 얼굴. 나중에 이제 지금 그 김영재는 굉장히 그 하수예요. 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취재를 많이 하면서 뭐 빨대도 당연히 있을 테고 아, 네. 정보원도 많이 전문용어 났어 빨대. 정보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또 주기자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네. 나 이런 거 있다 네. 해서 뭐 만나기도 할 테고 네. 근데 이게 거짓 정보로 혼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보 오는 것 중에 95%는 거의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이 저는 그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냥 법원에서도 치고 뭐 어디 가서도 그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는 하고 하소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그 얘기를 듣는 것도 기자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듣긴 국회의원도 합니다. 그래서 듣긴 난 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나한테 요즘 왜 그래 다. 의원님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뭘 있으니까 훌륭해 그렇지.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와서 좀 얘기하고 싶다. 책 때문에 그렇죠. 저 때문에 그래 그게. 제가 하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그 아니, 우리 지역 쪽 사람들은 그건 다 아닌 우리-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얘기.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 우리 지역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국적으로 뭐 이거 있다 이거 한번 억울하다 뭐 한다. 들어주니까 아니, 근데 하는 거지. 너무 많아. 들어줘요 다들. 이게 그냥 감당하기 말하고 어려운 감당하기 것들이 어려워요. 많아. 어려워요. 그래도 저는 감당하기 어떻게든지 다 알아봐요. 거짓 정보를 주고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욕하거나 다른 데 가서 주 기자가 죽이는 돈 놈들. 받고 안 해줬다 이런 얘기 하고 다녀요. 진짜? 그런 것도 보내줬다고. 네. 매수됐다 막 이러죠. 아이고. 그 이번에 그 다스 회의록 네. 그거는
빨대? 네, 깊숙한데, 깊숙한 데서. 깊숙한 데서. 네. 장충기 문자도? 깊숙한데. 장충기 문자는 근데 사실 기자라면 알수 있다면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장충기 문자가 한두 개씩 공개됐어요. 나왔으니까. 그래서 장충기 핸드폰과 최지성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왔는데 삼성 거고 삼성 거기 때문에 감히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검찰과 변호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다 모았구나. 네, 그러니까 기자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그러면 우리 또 딴 얘기로 그 최지성하고 장충기를 둘을 이렇게 볼 때 그 네. 역할들이 어땠던 것 같으세요? 이걸 보면서. 그 전에 삼성은 그 1인 지배,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 오너가 있고 근데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그러니까 이명희 씨의 남편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구조본 같은 걸로 굴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학수가 굴렸는데 정재은 이학수로 오면서 1인이 삼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약간 삐걱거립니다. 특별히 이학수 씨하고 삼성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에 안 좋아진 네, 거지. 안 좋아졌고 지금도 안 좋아요. 재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최지성은 주로 그냥 그 대외적으로 그 큰 일을 하고 그 얼굴 마담 역할을 많이 했고 장충기는 대관 업무, 그다음에 정보 업무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관심 가졌는데 최지성이 큰 일은 하고 잔일을 거의 실질적으로는 장충기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지성은 회사를 경영했고요. 네. 장충기는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관 업무를 하면서 자기 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시를 많이 했겠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재용한테 장충기예요. 이번에 네. 잘못된 게 장충기에서부터 그 무리수가 놓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 대관 업무를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이재용한테 붙여준 사람이 전 장충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밑에 장충기가 있다면은 박근혜 밑에가 아니라 이제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었던 거지. 이게 그런데 이 장충기가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서 알죠. 최순실을 한화하고 거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데려오려고. 그래서 하나한테 다른 걸 주고 가져왔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마사회를. 위해서 승마협회를 합니다. 승마협회. 그리고 삼성에서 하겠다고 하면 최순실도 마다할 리가 없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장충기와 최순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최순실 중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입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기조실장은 인사와 그다음에 돈, 살림을 전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찾아다가 최순실 주변에 계속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어준 게 이현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수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수사가 좀 더 이어진다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박근혜와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과 장충기 그 간을 이렇게 이어주는 데는 이현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 따라 나오면서 명함을 줘요. 예. 삼성이야. 이전실에 있던 사람이야. 네. 거기서 자기가 연락 좀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져서 동그랗게. 자, 네. 그 장충기 문자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뭐 예측은 충분히 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네. 삼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탁 보는 순간 진짜로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짜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럽죠. 그리고 아, 창피해. 진짜 고어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 하회와 같은 뭐 악망하고 이런 거 이거 뭐 고전문학 시간에 외우려고 들었던 그런 거잖아요. 극존칭. 송강정철의 뭐 이거 뭐 한번 벼슬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끄러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언론계에서 중역이었고 사장이 된다는 사람들이어서
우리 언론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이 일어나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아직도 삼성 편 들고 언론, 전 검찰총장 네. 뭐 안 낀 데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뭐 사법부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이 언론이 진짜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데 가장 큰 부역자였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좀 부끄러웠어요.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그 유수환 감독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네. 근데 정말 가오 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결국은 MB를 그 포토라인 혹은 검찰청 창살로 집어넣는 게 목표일 텐데 네. 손수 변호사. 네. 이 문제는 그 예를 들어 BBK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물론 공소시효라는 게 각각의 범죄마다 법정 형에 따라 가지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의혹이 있는 범죄들을 좀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공소시효가 짧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재직 기간, 재임 기간을 다 빼면은 아직까지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도 국정원법에 정치 관여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5년 이하 징역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재임 기간 빼고 7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공소시효가 충분히 있고요. 가능하다. 다만 중요한 거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끝이거든요. 검사가 기소하도록 만드는 게 몫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이재용을 구속시킨 거는 촛불의 힘이었고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검찰이 그 우병우의 검찰이에요. 특검이 꾸려졌습니다. 특검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해냈지만 그 사람들 우병우의 검찰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국민들이 명령하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100만 명이 함성을 지름으로써 이제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것도 안 한 이명박 아무것도 안 한 박근혜에 대해서 이렇게 철퇴를 내린 것인데 국민들이 감시하고 소리치지 않으면 이명박은 이명박은 또 사라집니다. 숨어들죠. 이 언론은 또 사라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 원래 그렇지 뭐. 이명박 원래 그렇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또 면죄부를 주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배당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박근혜는 해야 할 일을 너무 안 했고 이명박은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했다. 이게 주진우 명언 아니었어? 제가 3페이지에 썼던 거예요. 다 외워왔어요. 아무튼 우리 주 기자의 그런 노력들이 결실을 꼭 맺길 바라고요. 자 끝으로 청정국이 아니지. 요새 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정치 알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 이런 거. 지금 몇 회라 100 몇 회요? 아니, 대단하세요. 의원님들도 대단하세요. 저는 한 번 이렇게 게스트로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기적으로 잘 당신도 못하거든요. 낙곰수 매주 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이 했죠. 왜? 그리고 낙곰수는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1년 반밖에 안 했어요.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저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잖아. 제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래 끝으로 우리 정치 알바 정치학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때문에 제가 아직도 저수지에 발견되지 않고 저수지를 찾아서 이명박의 이명박의 비자금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명박도 살아나고 박근혜도 살아나고 최순실도 살아나고 맞아요. 이재용도 살아나고 맞아요. 그러면 가장 그 비열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지배받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지금 이제 대통령만 바뀐 것일 뿐 이 사회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자유주의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주진우를 지켜주시고 주진우를 사랑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그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진우의 MB 추격기 절찬 판매 중입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주시는 게 네. 도와드리는 거죠.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작가 1위 주진우였어요. 네. 그래 오늘 주 기자 온다고 안가에 많은 팬들이 오셨거든요. 네, 나갈 책들 때 사들고 와가지고. 나갈 때 사인
네, 다 알겠습니다. 오늘 해주고. 전부 주기자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맞아. 남성 비율이 이렇게 높을 리가 없어요. 아니야, 그래. 몰랐나 봐. 남자가 좋아하는지 몰랐나 우리 보다. 저 프로스 출판사 대표님 밖에 와 계신 것 같은데 기자님 책 여기서 지금 혹시 아니야, 없어요. 없어요? 안 갖고 왔나요? 그래요. 하여튼, 나가서 사세요. 네, 사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살 바꾼 정치자 팟캐스트 정치하러 바꾼다 114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 오늘 그 최성호 PD, 주진우 기자 모처럼 손님을 모셨는데 굉장히 재밌네. 우리 다음 주에 박동희 기자 모시고 KBO 한번 틀까요? 좋아. 그럼 다음 주에 박동희 기자 모십시다. 한 2부쯤에.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저 스포츠 좋아해요. 좋아요. 야구 좋아해요. 다음 주에 또 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은 저 이 KBO 요새 지금 이 털고 있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같이. 저 야구 관련돼서 몇 개 구단의 전행과 비리 쥐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 NBA한테 너무 이렇게 저를 바치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데 이게 이 적폐가 그러면 이게 너무 무서운 적폐가 지금 우리 야구계에 있어요. 야구계 출범할 때부터 이게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두환과 김기춘과 그 사람들이 쭉 장악해서 3S 정책. 네. 그럼 다음 주에 시간 남 오세요, 또. 시간 되면 제가 꼭 예, 하겠습니다. 예, 예. 같이 한번 네네. 진짜 재미있는 아, 일이에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드디어 9년 만에. 오늘이 정말 그 기록할 만한 날입니다. 오늘 KBO 기사가 네이버에 탑으로 하루 종일 떴어요. 근데 9년 네이버가 동안 안 되던 게. 안 됐었어요. 근데 오늘 그게 됐고, 그게. 예, 그리고 오늘부로 이게 이 위에서 이 빗장이 언덕을 풀리기 넘어가는 시작했네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주 기자 혹시 다음 주에 가능하면 8시 반에 안 가로 다시 오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이 무마돼요. 변호사님 잘 아시잖아요. 공범자 중에 한 명이 가면 그 공범자가 다 일을 잘못한 걸로 알고. 뒤집어 쓰죠. 그렇죠. 뒤집어 쓰고 공소권 없음 이렇게 네,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 덤프트럭 달려드는 거는 예전에 DJ도 그렇게 위장 교통사고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승환 씨가 좋은 차 사줄게 그랬다면서요. 네네. 좀 차를 사주려고 했었죠. 사주려. 튼튼한 제가 차. 그 아까 말했던 유승환한테 그렇게 찝차. 유승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승환은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 형이 좀 이상하니까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니까 형 차가 달려들어 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기아에 아주 조금 그 거의 똥차 같은 차를 300만 원짜리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 자꾸 밥 먹고 이렇게 차 파는 자동차 대리점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가지고 찝차 있잖아요. 네, 튼튼한 찝차 거. 중에 이렇게 제일 무식하게 생긴 네. 탱크같이 생긴 거를 적어왔더니 계속 그런 류. 얼른 고마워 형 하고 있어. 얼른 받지 그랬어. 아,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왜? 제가 예? 야, 여기- 누나가 사줄게 그럼. 아, 그래서 한 사흘을 그러더라고요. 사흘을 그래서 아 괜찮아 그랬더니 그 이승환 형이 타던 차를 제 차하고 바꿔갔어요. 바꿔가면서 그냥 바꿔가면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네가 사야 된다고 저한테 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을 주고 그래서 그래서 바꿨어요. 바꾼 게? 바꾸어서 지금 그냥 기자들 중엔 제일 좋은 차를 타고 있습니다. 찝차? 아니요 저기 뭐 그냥 세단차 외제차인데 좀 이승환 죄송합니다. 멋있다. 그러면 뭐가 뭐 죄송해요, 그게. 아니 나 근데- 이승환하고 우리 한번 만나요. 이승환 너무 멋있어. 아니 근데 자꾸 이수만처럼 들려가지고. 이승환. 예. 아니, 이승환을 근데 내가 뭐 만나고 원래 싶겠어. 이 형이 제가 책을 내면 멋있어 이승환. 콘서트를 열어줬거든요. 콘서트를 열어주고 콘서트 수익을 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이승환 멋있다. 소득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열어주는 거야. 이 인간. 노래를 만들어줬잖아. 노래를 만들어줬죠. 그럼 뭐 이승환 멋있다. 멋있죠. 근데 이 인간이 콘서트를 안 열어줘가지고 그 나는 만나게 아주- 해줄 거야 아닐 거야. 아유 오셔야죠. 그 이승환 씨 이번에 그 노래 도내신 네. 거기 뮤비에 그 주기자가 MB로 등장한다면서요? 네네 어쩔 수 똑같아. 없이. 똑같아요. 머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탈모 그렇진 않은데 특수분장 2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대머리 가발을 쓰고 이걸 했는데 이명박은 더 대머리여야 되는데 조금만 대머리여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아유 그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못 봤어요. 아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탈모가 있어가지고 네. 그 수술도 했잖아요. 네네. 그건 다시 벗겨졌어요 지금? 아니 그 옛날에 완전 대머리였는데 좀 심어가지고 좀 보이는 앞에 있는 거죠. 그분은 거의 그 생착률이 50% 이하일 때 그러니까
그 모발 이식 수술 초창기 초기군요, 초기. 굉장히 미용에 신경 쓰는 분이세요. 그 미용 얘기 제가 딴 데서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강남에 보톡스의 신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나라의 보신이네요. 보톡스를 모든 의사들한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강남으로 이 누가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이제 모셔온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나경원 의원 나갔던 닥터 킴스. 그 사람 내과 의사예요. 그 사람이 그 저기 이명박 대통령 얼굴 너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잘해요. 거기 이제 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거 같지 않게 조금씩 해서 늘 팽팽한 거죠. 이명박 대통령 처음 들어갈 때하고 나중에 나올 때하고 보세요. 예, 얼굴 저기 굉장히 잘해. 그분은 관리를. 그분은 청와대 이명박이 청와대에 있을 때 이명박과 김윤옥을 자기가 주사를 놓는다고 매주 들어간다고 자기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닥터 킴? 네, 전 제가 가서 취재했어요. 아 그럼요.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나경원 피부과 그 지금 네, 했죠. 맞아 그거 했었구나. 그때 주 찾아가. 기자도 몇 대쯤 맞지 그래요. 얼굴. 나중에 이제 지금 그 김영재는 굉장히 그 하수예요. 네.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취재를 많이 하면서 뭐 빨대도 당연히 있을 테고 아, 네. 정보원도 많이 전문용어 나왔어 빨대. 정보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하는데 또 주 기자한테 직접 전화하거나 뭐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네. 나 이런 거 있다 네. 해서 뭐 만나기도 할 테고 네. 근데 이게 거짓 정보로 혼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네, 제보 오는 것 중에 95%는 거의 쓸 수 없어요. 그런데 기자라는 직업이 저는 그런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 그냥 법원에서도 치고 뭐 어디 가서도 그 구제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얘기는 하고 하소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자가 그 얘기를 듣는 것도 기자의 직분이라고 생각해서 듣긴 국회의원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듣긴 난 하는데 국회의원도 아닌데 나한테 요즘 왜 그래 다. 의원님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훌륭한 일을 하고 뭘 있으니까 훌륭해 그렇지.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아. 근데 요즘은 너무 그런 민원이 많아요. 와서 좀 얘기하고 싶다. 책 때문에 그렇죠. 저 때문에 그래 그게. 응? 제가 하도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니까 그 아니, 우리 그- 지역 쪽 사람들은 그건 다 아닌 우리-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얘기. 나한테 못 오는 거. 아니 우리 지역 얘기가 아니라니까. 전국적으로 뭐 이거 있다 이거 뭐 없다 뭐 한다. 들어주니까 아니, 하는 근데 거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들어줘요 다들. 이게 그냥 감당하기가 말하고 어려운 감당하기 것들이 어려워요. 많아. 그래도 저는 감당하기 어떻게든지 다 알아봐요. 거짓 정보를 주고 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안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이거 돌려보내잖아요. 그럼 욕하거나 다른 데 가서 주 기자가 죽이는 돈 놈들. 받고 안 해줬다 이런 얘기하고 다녀요. 아, 진짜? 그런 것도 돈 보내줬다고. 네. 매수됐다 막 이러죠. 아이고. 그 이번에 그 다스 회의록 네. 그거는 빨대? 깊숙한 데. 깊숙한 데서. 깊숙한 데서 네. 장충기 문자도 깊숙한 데. 장충기 문자는 네. 근데 사실 기자라면 알수 있다면서.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판 과정에서 장충기 문자가 한두 개씩 공개됐어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충기 핸드폰과 최지성 핸드폰에 문자가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나왔는데 삼성 거기 때문에 감히 기자들이 취재를 안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검찰과 변호사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멍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곳에서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라 이쪽 저쪽에서 다 모았구나. 네, 그러니까 기자라면 충분히 모을 수 있었던 그런. 그러면 우리 또 딴 얘기로 그 최지성하고 장충기를 둘을 이렇게 볼 때 그 네. 역할들이 어땠던 것 같으세요? 이걸 보면서. 그 전에 삼성은 그 1인 지배, 그러니까 이병철, 이건희 이 오너가 있고 근데 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그러니까 이명희 씨의 남편이 남편.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구조본 같은 걸로 굴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학수가 굴렸는데 정재은 이학수로 오면서 1인이 삼성을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약간 삐걱거립니다. 특별히 이학수 씨하고 삼성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래서- 마지막에 안 좋아진 네, 거지. 안 좋아졌고 지금도 안 좋아요. 재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뀝니다. 근데 최지성은 주로 그냥 그 대외적으로 그 큰 일을 하고 그 얼굴 마담 역할을 많이 했고 장충기는 대관 업무, 그다음에 정보 업무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래서 그분을 조금 더 관심 가졌는데 최지성이 큰 일은 하고 잔일을 거의 실질적으로는 장충기가 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지성은
회사를 경영했고요. 네. 장충기는 대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대관 업무를 하면서 자기 그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시를 많이 했겠지.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한테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재용한테 장충기예요. 이번에 네. 잘못된 게 장충기에서부터 그 무리수가 놓여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그 대관 업무를 하면서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이재용한테 붙여준 사람이 전 장충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용 밑에 장충기가 있다면은 박근혜 밑에가 아니라 이제 박근혜 위에 최순실이 있었던 네, 거지. 네. 이렇게 시키는 그런데 이게 그런데 이 장충기가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최순실을 한화하고 거래한 거 아니야. 그렇죠. 데려오려고. 그래서 하나한테 다른 걸 주고 가져왔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독점하기 마사회를. 위해서 승마협회를 합니다. 승마협회. 그리고 삼성에서 하겠다고 하면 최순실도 마다할 리가 없고. 근데 그 중간에 이 장충기와 최순실 좋은 얘기 하셨는데 최순실 중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기조실장 이현수입니다. 이 사람은 4년 동안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기조실장은 인사와 그다음에 돈, 살림을 전체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돈을 특수활동비를 찾아다가 최순실 주변에 계속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돈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만들어주고 이어준 게 이현수의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까지 수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수사가 좀 더 이어진다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박근혜와 최순실 그다음에 이재용과 장충기 그 간을 이렇게 이어주는 데는 이현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냉면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젊은이가 하나 따라 나오면서 명함을 줘요. 예. 삼성이야. 미전실에 있던 사람이야. 네. 거기서 자기가 연락 좀 드릴까요? 네, 주세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져서 동그랗게. 자, 네. 그 장충기 문자 얘기를 쭉 했는데 우리가 뭐 예측은 충분히 했잖아요. 네. 그 기자들이 언론인들이 네. 삼성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탁 보는 순간 진짜로 같은 언론인으로서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럽죠. 그리고 아, 창피해. 진짜 고어들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예, 하회와 같은 뭐 악망하고 이런 거 이거 뭐 고전문학 시간에 외우려고 들었던 그런 거잖아요. 극전칭. 예. 송강정철의 뭐 이거 뭐 한번 벼슬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부끄러웠어요. 근데 부끄럽도록 불러도 마이크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어떤 분입니다. 아니면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추워주고 그래야 그렇지 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사람들도 지치고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얘기할 자리가 아니고 주 기자 모시고 MB 얘기할 자리니까 네. 안민석 의원 얘기 거기까지 하고 우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명박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되나? 2007년도에 네.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02년부터 서울시장 때부터 가장 유력한 정치 저 대권 후보였고요. 그리고 새누리 한나라당에서는 계속 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한 거는 2002년이 지나서 한 2005년쯤부터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대권 후보로 올라올 쯤에. 네. 그리고는 그 BBK 사건, 에리카 김을 만나면서 제가 이명박 교회에 입문하게 됩니다. 에리카 김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게 흐름을 보니까 이게 에리카 김이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해서 이제 네, 접촉한 네. 겁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때 2007년 대선 때 저는 그 삼성 비자금 사건,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 선언 때문에 제가 그때 김용철 변호사하고 몇 달을 거의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 삼성은 굉장히 저한테 큰 숙제여서 기자들이 삼성만 나오면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죠. 얘기를 안 하고 기사를 안 언론도 다 쓰려고 그래요. 도망가요. 네, 언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충기 문건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 보면 그리고 그 문건에서 보듯 언론이 그 삼성의 하부 조직이었고 권력 집단들 검찰이나 법원도 삼성의 하부 다 하부 조직이었기 조직이죠. 때문에 예. 그때 저는 삼성에 대한 진실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 내용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BBK가 너무 굴러가는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언론인들도 그렇고
검찰도 피하려고만 하는 게 보여서 그래서 이게 BBK가 설명이 안 된다. 네가 설명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에리카 김한테 넘어갔었죠. LA에 넘어가서 만났는데 그때 수십 명의 기자들, 특파원들이 에리카 김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안 만나고 있다가 제가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났는데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다시 만나자고 하고 두 번째 만날 때부터는 다른 기자들 안 만나고 저만 만나고 그러면서 바로 누나라고 불렀지. 누나라고는 안 했어요, 사실은. 안 했어? 네. 누님. 이제 아주 어렵고 이제 크게 이제 그 검찰하고 싸우기 시작해 BBK 메모를 써서 검찰하고 굉장히 대립하고 어려웠을 때 그때부터 이제 누나라고 이렇게 했어요. 뭐 아무나 이렇게 누나 부르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낙곰새도 했었었는데 네. 많은 기자들이 있는데 에리카 김이 다른 기자를 안 만나고 나만 그러니까 주진이만 만난 이유는 뭘까요? 좀 불쌍해 보이잖아. 비행기 싹 내고 여기까지 믿을 왔는데. 수 있는 유일한 기자였지 무슨 아니, 말로는. 좀 불쌍해 보이는 거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좀 어느라고. 그 주진우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만난 거지 무슨. 아니,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명이었어요. 무명은 아니었어요. 이름은 있었지. 그때도- 주진우. 아니, 스타일. 그때도 괜찮았는데, 뭐, 그때는 고재열이 더 낫어. 예? 고재열. 기사 큰 기사 쓰고 그런 쪽에서는 제가 괜찮았고 그때는 고재열은 유명했었고 그랬었죠. 그런데 아무튼 뭐 그렇게 뭐 유명세 때문에 만난 건 아니었고 그냥 뭐 거짓말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나 그러니까 봐요. 주기자 이렇게 보면 좀 네. 이렇게 안 돼 보이잖아. 짠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네. 이렇게 좀 무장해제를 시켜. 근데 그 기자도 이름이 참 중요해요. 이동형 이런 기자는 스쳐 지나가거든. 근데 주진우 기자는 하여튼 주진우로 시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 다 묵사발을 만들어버렸어. 주진우 이름은 교수님도 영화배우 주진형도 주진우 멋있잖아. 영화배우 이름 이름이 같아.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가 않아. 그리고 앞에도 우고 뒤도 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야 이름이. 아 그래요? 주진우. 저는 근데 연음도 리에종도 잘 되고. 아니 그냥 연음이 이렇게 지읒지읒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 흘러요. 그래서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진우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조진우, 주진우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주기자라고 하니까 아 성이 주시어서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저 처음 다닐 때마다 주기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죽여요? 그랬어요. 뭘 죽여요? 그럼 항상 저는 소기자나 안 기자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 근데 저거야. 그러니까는 말로 하면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전달력에서. 근데 글로 썼을 때는 아주 압도적이에요. 주진우라는 이름이 굉장히 강하고요. 예. 그래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에리카 김을 만나면서 추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면서 저는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명박이 에리카 김하고 특별한 관계였어요. 관계였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저 본인이 한 단어. 그런데, 근데 그 관계였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으면 그렇게 매몰차게 틀어지더라도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놓고 누구를 하나 그 동생을 거의 뭐 동생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아 이분은 진짜 돈 앞에서는 뭐 사랑도 뭐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게 딱 보면 BBK라는 게 거의 사기 사건 아닙니까? 주가 조작 사건이고 사기를 친 사건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사기를 치고 그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아 이분이 사기꾼이 대통령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신이 들어서 아 이분은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까 삼성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 또 숙제였다 그랬는데 장충기 문자는 다른 언론이 왜 보도 안 하는지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이번에 그 다스 140억 이거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굉장히 지금 집에 들어갈 때마다 사실 다리가 꺾여요. 왜 그러냐면 이번 140억 보도가 청와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검찰이 다 나서서 개인의 빚을 그 받아주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런 내용이고 이 140억 문제는 다스가 그리고 BBK가 이명박 대통령 거라는 그런 그
걸 방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제가 이명박 관련돼서 지금껏 나왔던 기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 기사라고 다 있고. 생각합니다. 예. 생각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소름 끼치는 이 침묵이 왜 이렇게 계속되는지 이렇게 제가 매일 밤 고민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냈고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대단히 영광스러운데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것이 이명박의 실체를 밝히는 내용을 기사를 써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이 어떤 사람이다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제 목적이었는데 이 내용을 아무 다른 그 진보적이라는데 신문에서도 저도 아무도 다루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 자료 뭐 어떤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거나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뭡니까?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아요. 저는 주 기자 심정을 네. 제가 알아요. 제가 그 초선 때 문광희 때 삼성 엑스파일 있잖아요. 네.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터뜨렸잖아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요. 지금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서 안 한 걸 제가 했어요. 상임위에서. 언론 관련 부분. 예. 그래서 제가 보장을 다 모아놓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내가 이것은 읽겠다. 실명으로. 실명으로까지 다 읽습니다. 거기 연루된 사람. 다 읽었어요. 그리고 다 핸드폰 꺼라. 그리고 어떤 인터뷰도 응하지 말아라. 근데 제가 바보짓 한 거예요. 켜놨어도 어느 누구한테 전화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다스 140억 보도 안 하는 것처럼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어떤 군대에서도 전화가 한 통도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삼성이와 경제 권력이 있다고 치고 이명박은 지금 정치 권력도 없는데 왜 안 쓰냐? 아니요. 이명박은 아직도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왜 박근혜를 버렸냐면은 박근혜는 보수나 그 권력자들 그 메인스트림에서도 박근혜는 빨리 없어져줘 죽어줘야 자기네들이 후위를 도모하고 정권 재창출을 한번 해보려고 할 수 있었을 텐데 걸림돌이군요, 그러니까 걸림돌이니까 마구 때렸어요. 그때 보면 MBC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때렸습니다. 근데 MB는 아직도 힘이 있고 돈이 있어요. 저기 박근혜가 혼자서 약 먹고 그 시술하고만 썼지. 딴 데다 돈을 썼잖아요. 드라마 보고 그 사이에 자 금융권 그 다음에 그 경제 권력, 그 다음에 검찰 권력, 사법 권력. 사법 권력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 못했는데 법원의 김기춘, 양승태가 아직도 굉장히 많이 심어놓은 그 양승태 키즈들이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고법부장들은 양승태의 똘마니들입니다. 거의 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MB를 두려워합니다. 저기 김경준 메모에서 그렇게 김경준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명박의 이름을 빼주면 죄를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검찰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돌을 못 던지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하나 이제 꼴통이고 또라이 혼자서 나가서 그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 그리고 일간지 방송에서는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주진우를요. 네. 제일 꺼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언론인들이에요. 네 그렇기도 해요. 네. 지금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주진우 그러면 이렇게 외면한대요. 얘기하고 대화다 주진우랑 뚝 끊어진대. JTBC에서도 안 나왔나? JTBC는 다른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책이 나오고 이승환 형이 뮤직비디오를 정치부에서 틀어줬어요. 네, 저 도내신이라고 책 나온다고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형이. 그래서 그걸 한 2번 하면서 제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명박 얘기가 조금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정도지.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안 나왔어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 다른 기자들이 주진우에 대한 질투. 아, 쟤 또 특종했어? 아니야, 뭐야? 뭐 질투 이런 거. 갖고는 안 열등감? 그래. 열등감. 근데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뭐 이유를 짐작할 수야 있지요. 그런데 삼성하고 어떻게 다른가? 삼성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슷하다고 비슷하게 비슷한데 느껴져요. 다른 비슷하게 몸체예요? 비슷한데 연관이 많이 돼 있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나? 네,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하나 들고 나왔을 때 나오면 두들겨 맞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보복하는 뭐.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치부를 이미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박근혜만 알고 있었겠냐고. 다른데 어떤 문제점들이나 그런 비밀 사항이나 치부들을 그 약점들을 다 쥐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주변이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안 먹고요. 나눠 먹고 같이 먹고 그리고 누구를 시켜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래서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원외교도 뭐든 몇 가지 포스코, 특별히 포스코는 박근혜는 자기 회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박태준이 세웠다고 무슨 저런 그러면서 역정을 내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포스코 비리를 들러 갔는데 이상득이 뭘 먹었다 이렇게 박영준이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들어가 보면 한 명씩 걸려 있어요. 박근혜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가다 스톱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 140억 관련해서 그 다스의 내부 회의록 공개하셨잖아요. 네. 근데 거기 보면 김재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수상해요. 그 네.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 LA 총영사였다고 하는데 네. 왜 외교관이 그 다스라는 사기업에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 김재수라는 사람은 그 미국 변호사인데요. 다스와 다스 쪽 그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BBK 관련된 재판을 할 때 미국 측 변호사였어요. 이명박 변호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변호사였는데 정권을 이명박 대통령이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그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어요. 그리고 아무런 외교에 전혀 무슨 문외한이었는데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임명하자마자 그래서 그때 그 영주권을 개인비서구만. 포기하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총영사 그 일 봐달라 이거지. 계속. 총영사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BBK 일, 다스 일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전담 그렇게 요원이었네. 보냈어요. 예.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언론이.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 사람이 LA 총영사를 하면서 그런 일을 본다는 것을 그 특파원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이명박 관련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아직도. 그렇다면은 결론은 그 140억을 누구지? 김병준한테 네. 다시 빼앗아 오기 위해서 동결된 스위스 계좌가 동결된 것을 네. 국가의 힘을 동원해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죠. 하. 공권력을 이용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검찰이 140억 그 개인 기업에 뭐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명박의 기업이죠. 다스는 개인 기업에 개인 채무 개인 채권- 기업을 사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사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를 그 도와주기 위해서 공권력이 다 나선 그런 사건이죠. 제가 그 시사인 기사를 읽었어요. 네. 제가 정기 구독자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예, 읽었는데 거기 좀 뉘앙스가 좀 해석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 네. 당시에 결국은 그 동결된 거를 풀어야 돈을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걸 풀기 위해서 한국에서 청와대가 노력을 했다. 네. 또 그 중에 그래서 딜을 했는데 또 FTA 관련된 부분이다.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지 않나요? 뉘앙스 있죠. 근데 이게 동결을 했다가 풀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돈은 김경준은 스위스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미국 법원이 막아놨잖아. 네. 그걸 이제 푸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 법원이 막으니까 미국 연방정부에서 스위스 정부를 통해서 스위스 은행에 있는 계좌를 동결시킵니다. 그랬다가 이걸 푸는데 중간에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아까 김재수가 노력하고 저기 외교부에서 노력했는데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안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면 청와대에서 이명박이 난리를 친대요.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러다가 그 풀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그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직접 풀어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때 지돈 찾으러? 골프 치면서 했나? 그거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다스에서 이 140억을 담당했던 그 직원의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받아들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공권력이 한 거지. 네, 아, 그렇습니다. 근데 MB 쪽에서 이명박은 다스는 내 회사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직 안 했죠. 아, 그렇죠. 네. 계속 그렇게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했구나. 이제 주 기자께서는 지금 여태까지 많은 비리들을 찾아서 몇 년을 다녔지만 이번 140억 건은 그냥 빼박이란 얘기죠. 그렇죠. 이거는. 이건 제가 청와대에서 문건이 나왔다고 하고 청와대와 검찰과 그다음에 그 외교부 김재수의 문건이라고 제가 그걸 공개했어요. 근데 사람도 이거- 공개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누가 이거를 검찰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를? 검찰에서 시작할 겁니다. 어쨌거나 이명박 다스와 BBK 문제는 이미 옛날 얘기고 검찰과 특검에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서 끝났어. 근데 이 죽은 씨앗이 이 140억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140억에서 MB는 포토라인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그 조금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삼성물산 제일 먼저 합병이 2015년 7월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게 끝난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다들. 네. 그런데 1년 뒤에 엉뚱하게 그게 터진 거예요. 주 기자께 2대 사건으로 터진 거예요. 그게. 퀴즈를 냅니다. 네. 이것도 똑같은 MB가 것 같아. 네. 140억 요 다스. 네. 요걸로 검찰에 먼저 쓸까요? 아니면 국정원 적폐 청산 그걸로 먼저 쓸까요?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데 국정원에서 MB를 위해서 뭘 할 건가 그런 보고서지 그렇지. MB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MB가 나오려면 증거가 어떻게 해야 없지. 되냐면 원세훈을 잡아야 돼요. 네. 원세훈의 특수활동비나 원세훈이 전횡을 저지른 거를 잡아서 원세훈을 강하게 푸시하면 원세훈이 이명박을 물지 않으면 국정원에서는 이명박을 처벌할 수 없어요. 냉정하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데 국정원 아니 퀴즈에 답만 하세요. 적폐 청산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밀하게 보면 볼수록 좀 안타까운 측면이 많이 있고 서훈 국정원장의 개혁의 의지가 그렇게 우리 국민들만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140억이 MB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요 140억 건에 관한 거는 주진우 기자의 책 이명박 추기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구입해서 봐주시기로 책을 하고요. 써서 나오는 시점에서 이걸 터뜨리신 거죠? 책은 제가 이명박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명박의 정치가 이명박이 부르짖는 국가는 자기 사익을 자기 돈을 벌기 위한 사기 행위에 불과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이명박과 돈 얘기만 나오면 쫓아가서 비자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계속 실패한 내용을 얘기를 썼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명박의 돈을 쫓아다닌 얘기를 썼고 140억은 기사로서 이제 이거는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책도 그렇고 아까 책이 1위인데 기자가 쓴 책 중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게 이번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주기자예요. 그러니까 주기자의 주기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언론에서 한 군데도 쓰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뷰를 3군데에서 취소됐어요. 예정을 했는데 갑자기 윗선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고 3군데 취소됐고 사인회 취소된 거고. 사인회도 취소됐고 인터뷰를 한 번 했습니다. 매체하고. 그게 시내 21입니다. 시내 21. 네. 어떤 언론 김성훈 기자하고 했어요? 그런가요? 자, 근데 주 기자 있잖아. 네. 너무 잘하고 있는데 네. 불만이 있어. 네. 제가 푸른숲 출판사 홍보대사 겸 주진우 홍보대사인 거 그거 알아요? 알죠. 그래서 제목을 뭘로 할까? 네. 그래서 손혜원 의원한테 상의하지 왜 나한테 상의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상의한대. 네. 그래서 내가 주진우의 이명박 추적기 네. 그리고 숨은 돈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왜 추격기 저수지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손 의원님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제목은 어때요? 제목이 너무 세서. 세면 사람이 센데 세게 해야지. 그럼요. 셀 때 세게 하는 거지. 아니, 제목이. 아니, 직접적으로 숨은 돈을 찾아라. 이러는 게 더 그냥 더 낫지 않았어? 근데 그거보다 나는 그 140억을 찾아냈을 때 정말 이젠 잡았다 생각했을 거 아니야. 저는 이걸 한 석 달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했는데 이제 잠을 됐다 잘 못 싶어. 잤어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석 달 기다리다 터뜨린 거야? 네. 예.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흥분하기도 하고 떨렸어. 그리고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여기서 시작하면 되겠다. 이명박은 여기서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작합시다. 네. 그래서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제가 책도 내고 노래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큐멘터리도 나오는 게 이제 140억과 이제 이명박의 돈에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근데 시기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처음에는 인선도 안 되고 검찰도 안 짜지고 이렇게 조직도 안 짜지고 우왕좌왕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방송은 요즘이 아니지 늘 핫한 언론이자 특종의 사나이가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10여 년간 이명박의 비자금 저수지를 찾아 전 세계를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는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지난주 해외에 계셨었는데 네. 무사히 취재는 잘하고 왔습니다. 성과를 올렸나요?
네. 아, 오. 네, 조만간 주진우 기자 그때 내전화로 국제 전화했잖아요. 네. 근데 전화 요금은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저한테 나오죠. 둘 다 나와. 아,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 저한테 나오죠. 반반 나오는데 네. 그냥 다 정 의원님은 국내 통화료가 나오고 어? 아, 네. 나는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나오고 정말 주 다행이네. 기자님은 해외 통화료가 나오고 주 기자님 더 많이 내는 거야. 훨씬 많이. 빵 좀 드시고. 출연료를 많이 들이세요. 출연료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 일단은 정치 알바 처음 나오셨어요. 정치알반 처음이에요. 제가 이 작가님 이재에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치알반 처음이에요. 소리 없는 강자. 네, 정치 사실은 그 정치알바 전에 검찰 알바는 제가 좀 나가볼 만한 그런 아, 전문 진짜? 분야가 있어서 근데 안 제가 불렀어, 우리가? 네, 한번 가야 되는데 안 부르시더라고요. 은근히 기대하셨군요. 기대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의원님한테 손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그냥 끝났대. 어느 부분에 나오시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저기 주기자의 사법 칼극이라고. 그렇지, 그렇지. 네, 제가 100회 이상 소송을 당해서 그래서 피의자 그러니까 검찰 반대편 입장에서 이 재판과 그 검찰 수사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그 책을 써가지고 제가 조금 경험이 있죠. 네. 교도소에서 베스트셀러 항상 1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교도소에서 편지가 정말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사법부 현실을 그대로 꿰뚫었다 했는데 그 책에서 아마 그 재벌 회장들 1심에서 5년 주는 거 네, 그 얘기 했죠.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딱 이재용이 1심에서 5년 받았어.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데 7년 정도 만약에 이재용이 받았다면 그것도 법정 거의 최저형인데 받았다면 국민들이 이 지금처럼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법부가 끝까지 삼성을 지키려 하는 그러니까 이 시대 악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는 거를 느끼지 못했으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5년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결문 천천히 뜯어보면 2심에 가서 뭐 집행유예로 나온다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삼성이 마법을 지금껏 법 쪽에서는 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그렇게 쉽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뭐 5년 그 이재용의 5년 판결도 나쁘지 않다고 자,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2심에서 네. 더 이제 올려치기 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떠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제가 사실은 이제 판도라가에서도 엄청 떠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220억은 이제 무죄됐고 그건 뭐 따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78억을 뇌물공여해서 횡령을 해서 국외 재산 도피했잖아요. 근데 37억과 42억 덩어리가 이게 50억이 안 되게 맞는 거잖아. 그랬으면 10년 이하는 때릴 수가 없는데. 근데 그 부분을 가장 약한 골이다.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이게 그보다 더 큰 게 판사들이 영향을 받는 게 누가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없어요? 네. 자, 보는데 오직 하나 신경 쓰는 게 여론을 신경 써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1심 재판 앞두고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장충기 문자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2심 재판부에도 삼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시사인 통해서 공개되나요? 오늘 공개하나요? 아니 오늘 안 아니고 되지. 2심 지금 가까워. 오늘 맛배기만 있잖아. 좀 보여줘. 맛배기. 맛배기만 보여줘. 아니 2심 이제 판결이 어떤 나는- 내용이다. 나는 그 문자에서 그 골라서 일부 1탄만 빼내느라고 굉장히 애썼던 것 같아. 네네. 거기서 2탄, 3탄까지 가면 아마 이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내가 정말 잘할게요. 나중에 정말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는데 예. 그게 근데 아마 주 기자한테 지금 손님한테는 제가 잘해야죠. 제일 중요한 분야가 있어요. 이 작가 그 질문 있어요? 뭘요? 책 몇 권 팔렸는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빨리 질문해 주세요. 이명박 추격기 잘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저기 많은 사랑 때문에 2주 만에 1등 됐잖아요. 예, 전체 bestsel러. 1위. 일이 제가 다 브리핑 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자는 본인 일은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 현재 스코어. 현재 4만 권이 출고됐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10,000권을 더 찍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상태고요. 예스24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알라딘 종합 베스트 1위.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교보문고인데요. 이번 주간 집계로 1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제가 바람은 적어도 한 달 이상 전 서점에서 종합 베스트 1위를 찍어야 주진우의 이명박 추격 자금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도 덜도 말고 10만 부를 좀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금을 개인 돈으로 가요? 책 팔아서 가요? 회사는 뭐 해요, 그럼? 본인 회사도 아니면서? 제가 가끔 청구할 때는 있습니다. 기사를 쓸 때는 제가 청구를 하는데 기사를 쓰지 않을 때는 그냥 제 돈으로 그냥 갔다 옵니다. 뭐, 너무 많이 가서 그렇구나. 네, 10번 가면 한 번 정도 청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주 기자님은 시사에서 타치는 전혀 안 하겠네요. 출근하든 퇴근하든 이런 거 없네요. 아니요, 그래도 저 눈치 보죠. 후배들 눈치 봐야죠. 네. 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국제 전화했을 때 어딘지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밝혀도 되죠? 그때는 호주에 있었어요. 호주. 호주. 네. 호주. 그러면 1년에 몇 개국을 돌아다니신 거예요? 뭐 그렇게 따질 수는 없는데 횟수. 이게 또 뭐 제가 여권 스탬프가 지금 한 7년 정도 됐는데 찍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 80% 정도는 이명박, 한 10%는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을 위해서 스위스에 한 13번 다녀왔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도 하나 있어요. 네. 그 주기자 가시는데 안민석 의원 따라가는 거예요? 안민석 가는데 주기자가 따라가는 아우, 거예요? 나 안민석 의원 참 부끄러워 죽겠어요, 사실. 자기가 어디 뭐 한다고. 책에도 한 줄 나왔잖아. 네. 정신 차리라고. 네.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 진짜, 아니, 근데, 저기, 안민석 의원님 훌륭하세요. 근데 그 부끄러워서 그렇지. 최순실 때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때 스위스랑 독일이랑 좀? 사실은 저는 최순실 정윤회를 쫓고 있었어요. 정윤회와 린다김 그 무기 거래를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해외 무기 로비스트를 쫓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박창일 신부님이 승마 대회가 있었는데 정윤회 딸 메달을 따게 해주라고 지금 움직였단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고 또 안민석 의원한테 하셨어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은 초반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감을 못 잡았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의원님한테 가가지고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니 이게 몇 년도예요? 그게 한 3, 4년 됐나요? 2014년. 그때 3, 4년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정리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모아서 차분차분 해야 된다. 이게 최순실이고 정윤회고 그다음에 박근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물이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료를 모아주면 그날 가가지고 터뜨리고. 흔들고요. 그 다음날 다른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역풍이 막 돌죠. 그리고 또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A, C, F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역풍이 좀 있었죠. 그때 많이 터지셨는데 근데 어찌 됐건 그런 그래도 안민석 의원은 노력한 거야. 많이 노력했죠. 딴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거의 죽자 살아났더라고. 아유 죽다 살다 안 했는데. 박사모 사람들한테 막 욕 먹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세요 사실. 조용히 갔는데 그렇게 와주면 땡큐죠. 네. 미국 경찰에 가서 구했다고. 아이고 얼마나 좋아요. 사진도 찍고. 안민석 개새끼 막 이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럼 너무 좋아하셨을 거예요. 안민석 의원. 고생하셨어요. 얘기거리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근데 궁금한 건 두 번째는 그러면 최순실 때문에 그걸 따라다녔는데 주 기자님은 계속 이명박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안민석 의원이 굳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가다 보니까 길이 나서 같이 아니 다니나?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비자금에 대해서 해외에 떠돌고 있는 큰 비자금 덩어리가 몇 군데 있는데 누구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MB의 비자금을 계속 쫓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돈으로 보이는 그 자금이 보이거나 그런 그 흔적이 보이면 외면할 수가 없어서 가보는 거예요. 가보는데 스위스 독일 기반은 박근혜 최순실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는데 사실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는 박근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작년 올해 걸쳐서 3번, 4번 이렇게 같이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갈 때보다 의원님하고 같이 가면 관내 협조를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 아니야 혹시? 누구요? 관의 방해를 더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도 좀 있어요. 사실 관의 방해보다는 안민석의 방해가 가장 커요. 네. 이분은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돌진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년 같아. 그래서 그 지난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이 사태 안에서는 계속해서 그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고 예. 또 안에서는 요새는 같이 안 다니시죠? 너 가끔 봬요. 근데 저는 다른 부분은 요새는 안민석 의원은 지방에 자기 그
북 콘서트를 막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 책으로? 네, 그 책으로 그래가지고 대통령 나오려나? 끝나지 않는 전쟁인가 그래 책 제목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북 콘서트예요. 이분 그래서 아니 근데 끝나지 않는 그 있잖아 전쟁에 대해서 진짜 끝나지 않는 홍보를 하고 있더구만. 아니 그 본인께서 흥행 잘 되나, 근데? 본인 혼자 아니 흥행 상관없어요. 마이크 잡고 그냥 떠들면 좋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제가 이명박으로 이렇게 가면 포커스가 흐려지는 데다가 그리고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두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시작한다고 이렇게 폭탄을 딱 터뜨렸는데 너무 센 거예요. 제가 주먹을 날렸는데 맞고도 끄떡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기 싫거든요, 사실. 그런데 도끼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와야지. 네,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약간 힘이 빠져 있는데 그래도 또 해야죠. 더 큰 무기를 들고 나오세요. 그럼.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히 해외 출장 예.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해외 출장보다도 이 안에서 이걸 누가 다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나 이런 데가 나서줘야 되는 거잖아. 조사를 시작하면 좀 되는 거잖아. 지켜봅시다. 그래서 진행이 좀 따라주시고. 여기 나왔잖아 정치알바.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명박 그 추격기 죄송합니다. 140억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검찰들이 그때 검찰들이 MB 건 다 덮었다 그랬잖아요. 네. BBK 면제부 주고 네, 뭐 좋죠. 이렇게. 그 검찰들은 추격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지. 요즘? 잘 하고 있죠. 네. 그분들이 제가 그 BBK 메모를 써서 BBK 특검에 열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그 메모를 써서 그그 BBK 검사 10명이 저를 고소했어요. 그래서 원고 피고 관계인데 아, 그래요? 그분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갔어요. 그럼 박근혜 정권에서 그 잘 나가서 박근혜 이어졌습니까? 정권에서도 잘 나갔어요. 특수 일부와 그때 뭐 하여튼 분이 김홍일 검사 아니었어요? 김홍일이 차장이었고 대장이었고 그 밑에 최재경, 그 밑에 김기동, 그다음에 다 김우곤. 유명한 이름들이네. 그렇죠. 그다음에 김양수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민정수석까지 했으니. 네, 다 잘 있습니다. 다 잘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끝까지 김기동 검사가 지금 뭐 어디로 갔더라? 뭐 검사장인데 약간 한직으로 이렇게 승진해서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리고 또 BBK를 마무리했다는 에리카 김을 불러다가 조사해서 마무리했던 이동열 검사는 그땐 특수 일부장이었는데 지금도 승진했어요. 이번에 승진해서 어떤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때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잘 나갔던 검사들, 청와대에서 우병우 따까리 했던 주진우 검사가 있어요. 동명이. 주진우 검사. 그 사람은 잘 나갔었죠. 근데 지금도 어디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동 어디가 있어요? 김기동 아직 잘 있습니다. 그럼 옷 벗은 검사는 없어요? 그 중에서? 못 벗은 검사도 있는데 대부분 잘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로펌에 가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렇고 최재경 중수부장은 나가셨죠. 인천지검장 하시다가 가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박근혜한테 가서 민정수석을 조금 하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주진우 기자의 MB 추격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거기까지 하고 광고 보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그러면 주진우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명박 추격기 책에 보면 다스 140억 뿐만이 아니고 저수지라고 표현된 MB의 비자금을 추격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왜 저수지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돈이 네. 너무 많아서. 저수지만큼 많아요. 그리고 돈이 저 시냇물과 강물이 한 곳에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 깊이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주 기자가 깊이를 모르는데 네.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추정하는데 몇 사람이 얘기하는데 네. 한 사람은 몇 조 원대고요. 한 사람이 10몇 조라고 얘기하고 가까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켜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 그리고 그 저수지를 본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수조에서 수십조까지면 나 같으면 140억 그거 뭐 돈도 아닌데 포기하지 뭘.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면 못 모아요. 아, 그런 거요? 그렇죠. 이 140억을 얻기 위해서 이명박이 노력한 이 결과는 진짜 눈물겹습니다. 그 책에 잠깐 다루는데 이명박 추격기의 맨 앞부분에 돈에 대한 꼼꼼함 그 중국집이나 그다음에 아들 찾아온 아들한테 이렇게 돈을 반띵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보면 그 이명박의 성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의 철학은 그냥 돈이고요. 그 돈이면 다 차장원을 반띵은 그 혼외자 이야기죠?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혼외자는 또 언제 있었던 혼외자예요?
그 언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정권 초기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대통령 되고 2년 차 때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했어요. 아버지한테 세종로 일가 원고 이렇게 여자를 원고 좋아하는구나. 누구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저기 압구정 여인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여러 명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주 기자. 네. 그 MB 추격기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그 주 기자한테 많이 협조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만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만 줄 썼어? 아니요 그 몇 가지를 썼던 누나 이렇게 따라다닌 거야? 아니 그렇진 않고요. 근데 아무나 누나라고 하지 않아요. 알았어. 사실. 그 책에 보면 그 뭔가 그 뭐랄까 그 정보를 줄 듯 말 듯 하면서 끝내 입을 닫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네. 가능성 있는 제보자 있어요? 아니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다 거기 가능성이 있어요. 예, 거의 다 진실을 얘기하는데 그분들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자기가 이거 얘기해서 이 누설한 사람이 자기라고 알려졌을 경우 자기가 목숨이 위험하다던가 위태롭다던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적어도 저를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정의롭고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일단 용기를 낸 거 아니야. 용기를 냈죠. 주 기자를 만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큰 용기예요. 우리 사회에서 저하고 그럼. 가까이 지낸다는 게 어떤 메르스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진실을 얘기하려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 얘기할 수 없었고 다 증명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그 저를 만나준 거에 대해서 다 감사하게 그런데 생각합니다. 그분이 네. 녹취록이라거나 무슨 서류나 이걸 주지 않았지 눈빛으로 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쫓아다녔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심증을 갖고 근데 네.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네. 꽤 맞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분은 그 중에 한 제보자는 저기 비자금 계좌를 열어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그 계좌를 여러분만- 안 가르쳐 주는구나. 네. 근데. 계좌 번호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부자였고, 그 업무를 담당하던 분이었는데, 변호사가 지켜야 될 그런 그 선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아니, 말씀하세요. 그 위협을 받은 그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나 저요? 걱정이 돼가지고. 저도 걱정이 돼서. 아니, 저 위협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차가 저한테 달려들어서. 그 언제입니까?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한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이 아니고. 박근혜 정권 초기였는데 그때 제가 그 이지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의 네. 그 조카 네. 이상득 씨의 아들을 네. 취재하고 있었을 텐데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가까이 갔을 때였어요. 그때 저한테 미행이 붙고 그다음에 덤프 트럭이 달려들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저희 집 근처에서 집 근처만 오면 하루는 차를 타고 가는데 덤프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쑥 피워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같은 차가요? 같은 차인지는 모르는데 덤프 트럭은 맞았어요. 같은 차가.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길 가든 그냥 우연히 그런 덤프트럭 아니야. 그러니까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둘째 날도 그렇고 셋째 날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제 뭐 뒷골이 서늘하죠. 그냥 겁만 주는 거군요. 그냥. 노숙인도 아니야. 그랬다잖아. 기회가 되면 차로. 미는 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기회가 되면 미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들어왔을 때는 샤워를 하고 앉아 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혼자 운전하면서 너무 떨었어요. 겁이 많구나. 네. 제가 겁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친구 유승환 감독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뒤를 좀 부탁한다고. 그랬을 정도니까요. 제가 조금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애들한테나 뭐 이렇게 위협이 온 건 없고. 가족한테 달려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 있는 분이 인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르막길이에요. 오르막길인데 어떤 차가 차도에서 인도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받아서 차가 V자로 들어갈 정도였으니까. 근데 제가 뭐 우연일 거야. 그렇죠. 그냥 우연일 거야 얘기했는데 제가 그런 일을 당하고 며칠 후였으니까 저는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었죠. 진짜 우연이라고 하더라도 뒷골은 계속 선언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광주 강연 갔을 때 제가 타고 간 차가 뭐 공기총인지 그냥 어떤 총인지 총알 구멍이 나가지고 구멍이 나 있는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그 집 앞에
미행하고 감시하는 애들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앞에서 계속 서 있어. 주 기자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랑 같이 다녀. 아이 싫어요. 김어준 총수가 좀 무섭게 생겼잖아. 김어준은 안 씻어요. 더러워요 그 사람. 아, 더럽나? 아우 이거 안 돼요. 그 사람 도움도 안 되고 배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김영민이랑 다니든가. 김용민은 그냥 먹고 자느라고 정신도 없어요. 그리고 걔는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누구랑 같이 다녀야 되나? 아, 뭐, 저랑 다녀요. 네? 그래 뭐 그래서 네, 집에 못 보호해줄게. 들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어. 이렇게 남이 안 건드리는 뉴스들을 갖고 이렇게 내놓을 때 어디서 테러를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런 걱정이 한편으로 들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무서운 일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명박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며. 이명박 주변에서는 왜 사람 많이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요. 많은 사기와 사업과 많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프로젝트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범자들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